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이게 제가 요즘 말이죠, 뭔가 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또 있다 보니까 뭐랄까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거의 뭐 좌절감 같은. 왜냐면 이제 또 막말을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미더스의 어떤 그 강점은 멈추지 않는다. 제 방송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하고, 요즘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제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완전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평론은 뭐 충청도에서 워낙 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역풍이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평론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평론가들이 사실은 졸라 무식하거든요. 뭐 자료 같은 것도 잘 안 챙겨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을 쭉 봤는데, 이제 이틀 전에 나온 그 데일리한 조사를 보면 왜 이낙연 씨가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그 선당 후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던졌다, 이런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 데일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씨가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30%.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지율 30%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30%가 무슨 의미냐? 홍준표 씨가 그 2017년 선거에서, 대선에서 진짜 지게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대선에서, 물론 국힘당의 지게짝대기는 아니었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서 얻은 표가 2%에서 3%였습니다. 압승을 했던,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던 이명박 씨가 2007년 대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이 평균 8%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지금 벌써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30%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 향후 대선에서 윤석열 씨가 되게 유리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만 보고, 지금 대통령 선거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씨를 거의 2배, 3배 차이로 넘어서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은 이재명한테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한 번만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B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생명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낙연 씨의 플랜 B는 뭐냐? 어떻게 보면 그게 플랜 A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이 어차피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한테 질 것 같아요, 본선에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면 송영길 당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는 3월인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 이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기 전에 선거를 지휘하고 당을 장악하려면 당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애정하고 기여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적어도 호남 지역이나 그 이상의 지역만큼은 방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 30% 나왔죠. 또 한 가지 이낙연 씨에게 위험신호를 준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충청도 지역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투표율이 48%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뭔 소리냐? 그 민주당 당내 경선을 위해서 내가 투표인단에 신청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거든요. 전체 한 2만 몇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투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민주당의 진절머리를 느낀다는 거죠. 이재명에 실망했던 이낙연에 실망했던 간에 하여튼 민주당 꼬라지 보기 싫다는 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둘째치고 이낙연 씨가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치러야 되는 내년 지방선거도 참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대통령 넘어가면 지방선거도 좀 위험하긴 한데 호남까지 만약에 싹쓸이 당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아무리 170석 이상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방이 전부 다 국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나 안 되나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를 통째로 뺏기게 생겼어요. 뺏기는 게 아니지 사실은. 지들이 제일 졌으니까. 이렇게 지방선거에 참패하면 거기서 다시 2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참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그 부정부패 비리 수사 계속 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중진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겠죠. 강기정 씨 돈 받으셨습니다. 돈 안 받았는데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돈도 안 줬는데 돈 줬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갑 찬 모습이 보일 겁니다. 하나 둘씩. 그게 이낙연이 궁지에 몰려서 국회의원까지 던지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고 내세운 그거였는데 오전에 그 얘기가 나왔죠. 근데 어제 4시 반에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가 그 모든 뉴스를 덮어버렸습니다. 지지율 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보자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고 그 트위터 같은데 보면은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제가 어제 어제란다 아니지. 하여튼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는 했었는데 이 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라는 게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에 먼저 이렇게 정보를 터뜨리고 또는 이제 유튜브 같은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요. 국가가. 그게 뭐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항에서 해당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중단하거나 공익 제보자 관련한 사항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로 얘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언론에 먼저 제보를 한 사람 거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아니 해야 한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강행 규정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거의 강행 규정인 게 같은 항목에 뭐가 있냐 하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 그 다음에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한 사람 이렇게 그거하고 같은 조건으로 언론사에 먼저 제보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그 내부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든 회사든 간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조용히 신고를 하고 이게 이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지 자기가 언론에 먼저 이걸 터뜨리고 그래서 만약 난장판이 되고 나서 또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득이나 영달을 추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 그 다음에 부패방지 권익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인가 뭐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대검 감찰부 한동수 부장이 있는
거기에 먼저 서류를 접수했죠. 그리고 대검에서는 자기들이 검토만 하고 공익신고자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로서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사기관, 국회의원 뭐 많아요. 많은데 그걸 이첩 받아가지고 국민권익위가 검토해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다시 넘기고, 그래서 한 60일 가량 뭐 신속하면 빠르면 한 2, 3일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판단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총장도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아니 언론에 어떻게 먼저 얘기한 사람이 공익제보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단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투서 같은 걸 넣어서 터뜨리고 나 공익제보자인데 보호해 주시오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상하게 악용한 거고,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권한에 비해서 확대된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이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공익제보자 요건에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초에는 공익제보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을 기만한 거죠. 대검 감찰부가. 하여튼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특집을 한번 묶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시민들은 윤석열 돕지 않고 뭐하고 있냐, 온라인에서 싸워야 되지 뭐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 애국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만큼 국방부의 일 자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의 공수처, 유튜브의 모사드, 스미더스였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광고주인 니나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잔뜩 있기 때문에 그것도 털어야 돼서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